권위주의 체제인 중국도 한국의 계엄령 소식을 밤새워 지켜봤습니다.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자살이라고 평가도 내놨습니다. 한국이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난리가 나자 중국에서 아주 신이 나서 주체를 못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는 실시간으로 계엄의 주동자로 검찰 수사를 받고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긴급 체포된 소식, 전자기기를 몇 개 압수했고 뭐가 나왔는지를 뇌피셜로 쓰는 등 검색어 상단이 폭발해 한국 소식으로 가득할 정도인데요. 중국인들의 조롱도 정도를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한국의 현실이 그 잘난 K-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하다. 한국 드라마에 드디어 새로운 장르와 소재가 생긴 것 같다. 김건희 여사도 딱 한국의 성형미인 아닌가? 주인공으로 쓰면 딱이다 등등 조롱이 하늘을 찌르는데요. 웃기는 짬뽕들입니다. 좌우 상관없이 보수 진보 상관없이 서로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욕해도 내가 욕하겠다는 마음, 그래도 저마다의 주장으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마음은 똑같을 건데요. 어디 감히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 무지한 중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나 싶죠. 건방지게 한국인들의 정치와 국민들의 습성을 나불나불 평가한 점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랴오닝 대학 대외경제정치학부 리작청 부교수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 칼럼을 통해 한국인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논리로 살아가는 족속이다. 이런 갈등은 종종 다양한 그룹의 극단적인 입장으로 발전한다. 다만 이번에 윤석열이 탄핵된다면 그동안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던 구중 친일 정책에 막을 내릴 것이다. 한국 외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가 중국과의 평화 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망언까지 쏟아냈죠. 참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이렇게까지 무시당한다니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는 대국과 소국 프레임을 사용해 적당히 포장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예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펼치기도 합니다. 즉 대국인 중국에게 알아서 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건데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우리 자식입니다. 욕해도 우리 한국인이 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우리 정치를 감히 욕할지언정 중국은 정말이지 중국은 그럴 자격도 없는 나라입니다. 수십 년간 일당 독재 공산당이 누구를 평가하겠다는 걸까요? 오늘은 책임감 없고 잘난 척하던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과 탄핵에 대한 중국의 폭발적인 관심에 대한 학계와 언론의 소식, 그리고 그 내면에 숨어있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공작활동 정황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의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음습하게 바라보는 것이 일상적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중국이 유난히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런 관심 표현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일부는 공산당 자체가 이를 선동하며 여론몰이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이런 중국의 태도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통치 아래 자국민의 여론을 철저히 통제해왔습니다. 사회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요. 최근 남부 광둥성 주하이에서 벌어진 고의적인 차량 돌진 사고와 전국적으로 일어난 칼부림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검색어를 빠르게 차단하고 관련 영상들을 강제로 삭제했으며 이를 업로드한 사람들까지 체포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에는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적 이슈였기 때문에 이들은 정부를 통제할 수 없으니 차라리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한국에서의 난리가 자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하고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가스라이팅의 재료로 이용하기 좋은 겁니다. 중국은 늘 서구식 다당제와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비효율적이고 분열적이라고 흉보던 가락이 있으니 당연했겠죠. 블룸버그 통신의 국제 외교 전문 칼럼니스트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논평합니다. 북한은 한국 내 스파이들을 활용해 여론 공작을 펼치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들의 후원자인 중국도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에게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 정부가 후진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줬다는 사실은 중국 체제의 이점을 홍보할 수 있는 거대한 프로모션 기회가 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간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 입장에서는 반길 일입니다. CCTV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중국에 대들어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 정부를 끝낸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이 있는 것을 들어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지난 정권처럼 중국몽을 꾸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한 전망도 서슴지 않고 내놓는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이미 미국에게 된통 맞고 내부에서도 경제가 작살이 난 중국은 수년 전부터 한국과 미국의 강력한 동맹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요. 지역 내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무역 등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미 양국의 의기투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죠.
특히 최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에 앞서 한국과 일본, 호주 등 반중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 구조를 흔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아왔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차이를 갈라놓겠다는 작정을 한 것 같죠. 그럼에도 사실 중국 정부나 관영 언론 입장에서는 한국의 계엄 상황이나 시민들의 촛불은 굉장히 위험한 선동입니다. 그래서인지 계엄령이 해제된 지 수시간이 지나고도 구체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매우 조심해서 톤을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었겠죠. 하지만 인터넷에서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이미 폭발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관련 기사가 검색 순위 1위에 올랐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등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검색 순위 1등을 차지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죠. 심지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태그는 12시간 만에 8억 8천만에 조회될 정도로 난리가 났던 건데요. 정부 관련 인물들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또 먼저 깝치기 시작한 것은 학자들이었습니다. 무려 19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상하이 푸단대 국제정치학과 선희 교수는 본인의 웨이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풍자하는 글을 올리며 여론몰이에 나섰는데요. 그는 완벽한 설계, 극적인 연출, 하루 만에 한국 대통령은 아내를 보호하는 데 미쳐있어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 그녀의 감옥한 특검을 피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5공화국 독재 시절을 연상시킨 행동을 했다. 미국식 민주주의의 민낯을 드러낸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관영 매체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 파급력은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한 건데요. CCTV는 아예 서울특파원을 국회 앞으로 보내 외곽 출입문답 대치 상황을 24시간 생중계했고 이상하게 조선족인지 중국인인지 섬나라 중국인, 그러니까 대만 사람인지 헷갈릴 것처럼 중국어가 쓰여있는 우유팩 촛불을 들고 있는 시민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진기한 그림을 연출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중국 정부는 사실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의 혼란을 비웃는 듯하지만 내심으로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고 지도자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민들이 뽑은 국회가 2시간 만에 차단하고 민의에 따른 대통령 교체 국문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 서사가 중국 정부로서는 매우 예민한 카드죠. 공산당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테고요. 그러나 탄핵에 대한 중국인들의 은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주요 온라인 사이트들은 모두 크리에이터들을 수십 명 파견해 여의도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을 24시간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집되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정치 전문 패널들을 연결해 실시간 토론을 벌이고 있죠. 가장 많은 동시 접촉 시청자가 찍힌 곳은 바이두 라이브 스트리밍 페이지의 100만 명인데요. 이외에도 비상계엄 관련 채널 시청자를 모두 합하면 1000만 명가량 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관심이죠. 그러나 중국 공작원들을 중국 내 인터넷 페이지 곳곳과 한국에 파견해 여론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고 있죠. 그럼에도 중국이 감히 우리를 평가할 자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든 아니든 중국 같은 우명한 나라가 우리나라 여론을 조정하고 있다면 좌우를 막론하고 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실책으로 우리 정치와 우리나라가 웃음거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좌우 각각 여의도와 광화문 현장으로 모인 시민들의 결단력과 열의는 좌우를 넘어 인상적인 모습인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인들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모릅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대로면 앞으로도 모를 겁니다. 물론 결국 분열할 중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잘 해결되어 우리가 안보, 경제, 외교 모든 면에서 다시금 탄탄한 기반을 다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